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남규택 전 KT 부사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국내정보통신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묵직한 무선전화에서 개인 휴대통신 PCS를 거쳐 스마트폰이 등장하기까지 그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죠. 이렇게 혁신의 중심부에서 일하던 남규택 씨가 분식점 사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분식점을 통해 시도해보려는 남규택 사장만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마케팅으로 분식점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남규택 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남규택 사장님과 말씀 계속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T에서 35년, 임원 생활을 20년 이상 하시고 이제 퇴직하셔서 사실 좀 임원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은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비밀입니다. 그래요. 제가 내밀한 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해에 분식점을 개업을 하셨어요. 예. 이거는 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분식점을 여셨습니까? 예. 제가 20대,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막 하면서부터 네. 미식 탐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니까 저도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구나 이때. 그럼 은퇴하면은 하여튼 식당을 한번 그때 그 미식 탐험 경험을 살려서 네. 식당을 하면 남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하여튼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하여튼 실행에 옮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식당을 하는 거는 제 파트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다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도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나도 마케팅을 다시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했던 걸 다른 마케팅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직원은 지금 정직원은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알바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계시고, 그럼 동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업자가 한 분 계시고, 예. 원래부터 그런데 이제 그 음식 요리하시고 이런 것도 잘 하셨으니까 맛보는 거하고 또 요리는 또 다른데요. 예. 저는 요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동업자가 요리 쪽은 책임을 지시고. 그 분식점을 또 식당 중에서도 분식점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다른 메뉴 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한 6, 7년 전에 튀김의 고수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저랑 동업하는 분, 지금 동업하시는 분, 예, 그래서 이제 튀김을 위주로 하는 분식 식당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 롤 모델인 가게도 하나 강남에 있습니다. 예. 거기도 튀김 위주로 분식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튀김의 고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져요. 사실은 고무신도 튀기면 맛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튀김은 사실 맛있는데 이 고수는 어떻게 또 만나셨어요? 제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인 통해서 만났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송년회를 할 때 공유 주방을 한번 빌려서 이 튀김의 고수가 거기서 이제 소위 튀김기도 없는 그 온도도 안 맞는 그 그냥 인덕션인지 하여튼 가스불인지에다가 튀겨주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맛을 보고 정말 진정한 고수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인정을 했죠. 인생 튀김을 만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튀김 고수님을 저희가 한번 언제 모셔봐야 될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비결을 혹시 옆에서 좀 귀동냥을 하셨나요? 글쎄요, 제가 비결까지는 잘 모르고 그분이 직장이 원래 젊었을 때도 있으셨는데 그분도 원래 요리하시던 분이 아니셨어요? 예, 직장을 다니면서 튀김에 푹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뭐 출장이나 아니면 연휴 기간 때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선생님한테 또 배우고 이렇게 아주 거기에 아주 튀김의 진심인 네네.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분식점이니까 튀김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뭐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떡볶이. 네, 떡볶이.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꼬마 김밥. 예. 그러니까 광장시장에서 뭐 팔죠, 꼬마 김밥. 네. 광장시장 스타일에. 그다음에 이제 순대, 어묵탕. 다 하시네요. 분식점에서. 근데 하는 저희 거는? 라면은 안 합니다. 라면은 왜 안 해요? 라면 빠지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향할 바가 아니라고 저희 동업자가 저희는 이제 튀김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튀김을 빛내주는 것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직접 조리를 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튀김은 이제 뭐 워낙 배우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라서 예. 저는 이제 나머지 분야의 그 고수가 해주신 레시피대로 네. 뭐 고추장 2스푼 넣고 3분간 끓이고 김밥은 뭘 넣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로봇 수준이신 조리 로봇 수준.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요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리를 잘 못해도 이렇게 음식점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파트너를 잘 만나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이 레시피대로 조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이제 했는데 뭐 저도 이제 한 3달 넘어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이제 떡볶이를 딱 보면 이게 이제 그만 끓여도 되겠구나 하는 거를 딱 알 수 있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개업하신 지가 한 뭐 넉 달 정도 이렇게 돼가는데 어떻게 좀 입소문이 좀 나고 손님이 좀 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 네.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골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저희한테 희망적인 얘기가 이 집 튀김은 이 동네 수준을 벗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뭐 일식집이나 이런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같다. 뭐 이제 제가 조금 더 자랑을 하면 네. 제 지인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선생님이 계세요. 예. 제가 그분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튀김을 드셔보더니 이 튀김은 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호텔 튀김이라고 해도 다 믿을 거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딱딱한 튀김을 드셔보셨을 텐데 이런 그분은 튀김옷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튀김에 대해서. 예. 튀김옷이 없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지 참 본인도 궁금하다. 뭐 이러시고서는 이제 튀김을 이제 또 포장해 가셨어요. 예. 이제 따님들하고 드셔보시겠다고 젊으신 분들하고. 근데 따님분들도 이제 요리 쪽에 음식 쪽에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네. 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우리 딸들도. 그리고 그 바쁜 분이 그리고 가신 지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그 사이에 2번 더 오셨어요. 네. 다른 분들 모시고. 예. 한 번은 따님들하고 같이 오셨고 한 번은 또 지인하고 오셨고.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죠. 요리의 고수한테 인정받았다 이 자랑을 지금 하시는 맞습니다. 건데요. 예. 보니까 분식점 모토가 분식을 요리로 가격은 분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퀄리티는 높지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은 보통 이제 어디 공장에서 받아다가 튀겨주고 한 번 튀기고 이만큼 싸놨다가 고객이 원하면 그때 튀겨서 내드리고 이러는데 저희는 손으로 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추튀김, 뭐 김말이 튀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주문 들어오면 바로 튀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손님이 몰리면 뭐 떡볶이나 김밥은 금방 나가는데 튀김이 늦게 나간다고 이제 기다리셔야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손님이 적으면 바로바로 해드리는데 튀김이 주문이 잔뜩 들어오면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해드려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고 네. 좀 송구스럽죠, 그 부분은. 그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튀김은 또. 네, 맞습니다. 기름이 어떤 기름 쓰느냐. 예, 근데 어떤 기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기름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기름을 자주 가면은 그 싸게 그 분식점에서 이게 단가가 맞을까요? 예,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저희의 진심이 통할 때까지는 네, 그렇게 네. 할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식당 일이 뭐 고되거든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뭐 장도 봐야 되고 재료도 손질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죠, 팔아야죠. 또 장사 끝나면 뒷정리해야 되죠. 이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장님? 저는 아침에 한 7시 한 반 정도에 일어나서요. 네. 그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침에 또 뭐 아침에도 할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이제 어저께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매출 같은 거 뭐 밤에 저 늦게 들어가서 정리 못하면 그때 예. 뭐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 9시 반에서 한 9시 40분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뭐 점심 장사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제 담당이 김밥을 싸는 게 제 담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줄이나 마세요? 기계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예. 아침에 한 70줄, 80줄 와. 그 정도를 말아야 아침 이제 그 점심 장사 준비가 되고요. 예, 예. 점심 때는 이제 떡볶이, 아까 순대도 쓸고 네. 이러고 이제 점심 장사가 끝나면 또 이제 또 테이블도 닦아야 되고. 예.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일을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빠르면은 한 6시, 네. 늦으면은 9시. 예. 이때 이제 퇴근을 하고. 근데요. 제가 말씀을 들을수록 그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도 20년 이상 하셨고 편하게 사셔도 이제 여행 좀 다니고 이러면서 설렁설렁 살아도 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생길에 나서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막 은퇴를 했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주 정점이었을 때입니다. 아, 그때 은퇴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1년 1월 말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주치의께서 저한테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입원 확률이 크니까 조심하라고. 좀 지병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지병이 아니고, 네. 뭐 제 나이 때는 누구나 이제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뭐 고지혈,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그다음에 이제 약간 혈압이 높은 거, 뭐 가족력 이런 건데, 네. 제 주치의께서 조금 저한테 좀 겁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게 그걸 믿고서 네. 한 2년간 칩거 생활했습니다. 정말 가족도 안 만나고. 진짜 혼자 지내셨어요? 예, 저희 제가 제 오피스텔에서 2년 동안 아침에 운동하러 이제 주로 걷기죠. 예. 1시간에서 2시간 걷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집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완전 격리 생활을 하셨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너무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가 제일 컸습니다. 식당을 하게 되면. 그렇군요. 사실 이제 분식점 오는 손님이 다 좋은 손님일 수는 없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만나 보셨는지요? 아니요, 네. 뭐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도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수준이 높으세요. 식사하시고 자기가 드신 거, 그러니까 소위 옮기기 좋고 설거지 좋게 딱 정리하고 가신 분들이 꼭 하루에 한두 팀은 계세요. 한두 다 그러시는 게 한두 팀. 그렇죠. 그거 다 안 그러시죠. 근데 그래서 저는 진상이라고 말씀드린 손님까지는 못 만나봤고요. 좀 근데 특이한 분은 있죠. 진상 손님까지는 아니시고 좀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어느 방송에서 제가 식당 하는 분이 나오셔서 그 계란찜을 네. 서비스로 드리는데 그냥 사장님 계란찜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 계란찜 하나 만드는 게 그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겠네라고 공감을 했는데 저희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들고 떡볶이도 그러니까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님들은 그 떡볶이 국물 더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 주면 서운해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심에는 또 안 주면 서운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제공하려면 즉석에서 해드리는데 네. 그거를 이해 못하시고 어느 손님께서는 화를 내고 나가시는 분도. 국물만 따로 이만큼 끓여 놓으세요. 그거는 또 그게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네. 깊은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식당 갈 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서비스 막 요구하고 이러면 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사실 뭐 아까 이제 튀김의 고수와 만나셔가지고 이 분식점을 열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분식점도 이제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을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정보통신 쪽하고 이 분식점 마케팅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뭐 정보통신 분야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요. 제가 이제 큰 회사에 있으면서 마케팅을 할 때는 고객과의 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고객을 접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객이 남겨주신 후기.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어떤 저희 무슨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무슨 뭐 시장 조사하면은 뭐 호응도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 이벤트를 연다. 그러면 거기 몇 분이 참석하셨어. 뭐 이런 것로 이제 아는 그러니까 소위 그 고객과의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항상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치고 이제 저 분은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구나. 고객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고 반응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네, 이런 네. 점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낮은 마케팅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예. 개념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뭐 대기업이나 분식점이나 마케팅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낮은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 게 95년도에 그 PCS 사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물론 제가 이제 경영 관련되는 석사를 받긴 했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는 마케팅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그 학문이 그 과목이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경영학 중에서는 상당히 역사가 그러니까 신학문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 회계, 그다음에 뭐 조직, 행동 뭐 이런 쪽은 역사가 깊은데 그리고 제가 졸업하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 마케팅 전공한 교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에 대한 강의나 공부를 1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PCS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부장이었는데 그 직원 한 붙잡고서 마케팅 전공하는 붙잡고서 야 도대체 마케팅이 뭐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준비된 상황에서 뭐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상황에서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요즘 말로 뭐 맨땅에 헤딩하면서 예 그래서 가장 낮은 데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다 이래서 그 이제 이런 거죠. 싸움꾼인데 예. 학원을 뭐 복싱 학원을 다니나 격투기 학원을 다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제가 뭐 책에도 잠깐 썼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라소니 그래서 제 책 제목을 시라소니 마케팅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예, 가장 낮은 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마케팅도 시대 유행을 정말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어떤 마케팅이 대세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제 책에도 좀 써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ESG 때문에 코즈 마케팅이란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케팅 뭐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코즈 마케팅이요? 예, 근데 대의라고 그러죠. 코즈. 네, 예, 대의. 그래서 이제 이제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그래서 뭘 하나 사시면 얼마를 어디에 기부합니다. 뭐 이런 네네. 이제 요즘에 ESG가 워낙 대세고 ESG는 뭔가요? 그게 이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래서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배 구조 뭐 이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CSR, CSV 뭐 사회 공헌 활동 뭐 이런 거에 지금 가장 최근 버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대기업이나 ESG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회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그쪽으로 안 가면 기업이고 뭐 국가고 제가 보기엔 앞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강조하는 코즈 마케팅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휴 마케팅 이런 것도 큰 뭐 대세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휴 마케팅은 지금 고객들은 원스톱 쇼핑을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뭐 저 아이스크림도 사지만 거기서 택배도 붙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라면도 먹고 싶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원스톱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그걸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뭐 그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저 옴니 채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지금 디지털 마케팅은 뭐 쉬운 예를 들면 문자, 핸드폰의 문자나 이메일,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사의 브랜드나 서비스를 알리고 뭐 이런 뭐 저는 그 자기 자사의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지불 의사를 높이는 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사의 브랜드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를 높이는 활동 이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대세이자 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딩. 이제 브랜딩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정말 브랜딩도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인데 브랜드를 하나 잘 만들고 잘 키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브랜딩이라는 거는 마케팅의 한 분야고 마케팅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마케팅보다 더 앞선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세일즈, 영업이나 판매죠. 가 필요 없게 한다. 그리고 브랜딩은 마케팅을 필요 없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위 개념이군요. 브랜딩이 최상위 개념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과 브랜딩 이게 이제 지금의 화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지금의 최고의 화두이자 미래이고요. 브랜딩은 최고의 화두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대기업 임원을 이렇게 20년 이상 하시다가 이제 분식점 사장이 되셨네 이 얘기 들으면서 은퇴 후에 나는 뭘 할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거기에 좀 도움되는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하시고 물론 이제 본인이 정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던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하셨던 일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이왕이면은 좀 경험을 살려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잘못하면 후배들한테 짐이 됩니다.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뭐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분식점을 하셨군요. 하여튼 뭐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저는 익숙해진다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허투루 사람 관계에서 익숙해진 사람한테는 좀 허투루 하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면은 약간 이제 뭔가 느슨해지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새로운 걸 좀 도전해 보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저도 뭐 늦지 않은 나이에 뭐 전혀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했지만
저보다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 네. 창업하시는 그 분도 전혀 다른 일 하시다가 45세인가에 창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그 유명한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컨셉은 뭐냐면 호텔 수준의 음식을 길거리 식당의 가격으로 판다, 이게 컨셉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딱 하나, 서서 드셔야 돼요. 아, 자리가 없군요. 예, 그러니까 회전율을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박한 대신에 박리담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그 경영학의 그 케이스 스터디가 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식당을 창업한 분이 중고 책 거래하는 그 사업을 하시다가 69세에 예. 창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창업을 늦더라도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우리 남 사장님이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식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에서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온 사람이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뒀고 재미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주머니에서 나온 작은 돈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런 사업에서 작은 성공들을 꾸준히 좀 이어갔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튀김 전문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다른 분야 일을 하고 싶었다. 그쪽으로 저는 또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로. 그것도 네. 그쪽도 이제 식당 쪽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다 다른 메뉴. 다른 메뉴로 예. 네,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KT에 근무하면서 마케팅 전문가로 또 부사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요. 분식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남규택 사장이었습니다.